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 모닝, 그리고 그런 모닝을 추격하는 쉐보레 스파크인데요. 사실 과거 경차 시장은 대우차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닝이 나오면서 판세가 역전이 됐는데요. 판매량에서도 사실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지난해 스파크가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형국이 뒤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김치냉장고의 위력 덕분에 모닝이 꾸준한 선전을 하게 됐었죠. 2월달의 경우는 김치냉장고를 안 줘서 그런지 소폭 스파크가 이기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김치냉장고를 빼고 각각의 차량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행 모닝은 2세대 모델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코드명 JA로 3세대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파크의 경우도 2세대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015년 7월 출시됐습니다. 모닝이 둥글고 귀여운 이미지를 내세운다면 스파크는 보다 강인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인테리어 차이도 큰 편입니다. 확실히 스파크 쪽이 화려하죠. 공간적인 부분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스파크와 모닝의 판매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스파크가 출시되기 전까지 모닝은 91개월 연속으로 경차시장 1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파크 출시 후 1개월 만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후 기아차는 9월부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10월부터 김치냉장고를 증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쉐보레도 스마트워치를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신형 스파크 출시 전까지 모닝은 월 평균 7,000대 이상씩 팔렸습니다. 그럼 모닝과 스파크의 편의 및 안전장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동등한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크 쪽이 액티브 세이프티 쪽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을 탑재할 경우 모닝은 1,418만원, 스파크는 1,671만원입니다. 때문에 적정 구성과 가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파크는 LT나 LT 플러스 트림을, 모닝은 디럭스 트림을 추천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이나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두 모델 모두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차량의 파워트레인 또한 셔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타고 있는 차는 기아 모닝입니다. 엔진은 1리터 사양이고요. 네, 3기통. 최고 출력은 78마력, 최대 토크는 9.6kgm인데요. 마력 부분에 있어서는 스파크 대비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번에는 스파크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엔진은 같은 스펙의 1리터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최고 출력은 75마력, 최대 토크 9.7kgm로서 마력에서는 3마력 정도 모닝 대비 처지지만 토크 부분에서 0.1 정도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되네요. 사실 0.1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변속기는 CVT인데요. 과거 CVT와 다르게 자동 변속기 같은 변속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RPM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다시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마치 자동 변속기 같은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죠. 변속기와 엔진의 매칭 역시도 좋고요. 주행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쭉 하고 가속을 시킬 때 CVT가 약간 체감적으로 가속을 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이 스파크에서는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변속기 탑재에 의해서 초기 발진 때의 리스폰스를 강화하면서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 CVT의 진화가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모닝의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 저희가 측정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네, 양산 편차에 따른 소소한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보시는 것은 네, 스파크의 구동 손실률인데요. 변속기의 특성상 토크까지를 측정하진 못했지만 마력 부분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메이커 발표 수치에서는 모닝 쪽이 3마력 정도가 더 우세했는데 실제 구동 손실률에서는 스파크 쪽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쪽에 어떤 그런 데이터, 누적된 데이터에 의하면 CVT가 실제 대비 측정값이 더 덜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 어떤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스파크 쪽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모닝의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초기 리스폰스가 빠르다는 점이 경쟁 모델 대비 모닝이 갖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체감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속 부분에서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스파크의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은 스파크의 가속력인데요. 분명히 모닝 대비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껴졌었는데 데이터상에서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나 모닝이 16초대 미만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것에 반해서 스파크의 경우는 거의 15초대 초반, 거기에 최고 기록이 거의 14초대에 머물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갭이 좀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거리 역시도 30m 차이니까 역시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스파크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경차에 있어서 중요한 주행 연비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섹션에서 약 600km 정도를 달리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네, 모닝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공인 연비 부분에서도 모닝이 앞서고 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네, 모닝의 경쟁력이 잘 부각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셰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먼저 타고 있는 모델은 네, 좀 전과 같이 모닝입니다. 네, 한번 달려보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에서 충분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 변속기지만 네, 그래도 뭐 무난한 느낌이 있고요. 단 이제 아무래도 가속 쪽에서의 느낌은 스파크 쪽이 더 월등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뭔가 조금 처진다는 그런 느낌이 생기기도 하네요. 서스펜션, 현재 이렇게 쇼크가 들어오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쇼크를 캐빈 쪽으로 조금 심하게 넘긴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차를 세팅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필요 이상의 쇼크를 캐빈으로 넘긴다는 점,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서스펜션만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차체 쪽이 조금 강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충격을 이제 운전자에게까지 넘겨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모닝을 리뷰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모델 체인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같은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코너링 퍼포먼스 같은 경우 경차로서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단 이제 노면이 거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네,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더스티어가 스파크보다 소폭 조금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코너링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난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KH25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OE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참 잘 맞기 때문에 현재도 사이즈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스파크의 셰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체에서 오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M300에서도 우위에 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M400에 와서는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죠. 서스펜션 역시도 과거 때도 잘했었고 현재도 적당히 단단한 것 같지만 적정 승차감을 구현함과 동시에 어떤 코너링에서도 충분한 이점을 보여주는 만큼 샤시의 어떤 조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쟁 모델 대비 앞서는 느낌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타이어라는 부분, 현재는 한국 타이어에 키너지 GT라는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중형 차를 비교할 때도 이 타이어가 나왔었는데 성능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었습니다. 단 이제 다른 타이어 대비 열이 올라오는 이 시간이 다소 좀 빨랐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점들만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다면 타이어 자체의 가치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모닝의 핸들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스파크를 타다가 모닝으로 옮겨 탔을 때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바로 핸들링입니다. 아무래도 스티어링 시스템을 원인으로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011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스티어링 시스템만큼은 상당히 큰 아쉬움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시죠? 현대 기아차의 MDPS. 아무리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무지 제조사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모닝만 계속 타고 있다라면 여기에 적응해서 핸들링이라는 개념,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모르겠지만 다른 차를 타다가 바로 옮겨 탔을 때 이 시스템이 왜 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점을 너무 쉽게 느끼게 한다는 점, 이 부분은 정말 현대 기아차 이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간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켓시어 하나만 믿고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향후에 분명히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른 부분은 정말이지 아쉬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 시스템만큼은 정말 윈도우에서 이렇게 들어다가 휴지통에다 그대로 쳐놓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시스템을 고수한다는 거 정말 그 소비자들이 우습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인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일단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차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차이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체를 통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점은 분명히 스파크가 갖는 매력입니다. 기존 모델도 그랬지만 현재 모델에 와서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경쟁 모델, 앞서 탔었던 모닝의 짜증스러운 만들다 만 것 같은 스티어링 시스템과 굳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건 누가 타봐도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타봐도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스파크에 무슨 R타입이 사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셋업인데 결국 현대기아가 정말 셋업을 못하고 있고 타사들이 정상적인 셋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쉐보레 자체가 이런 셰시 부분에서는 셋업을 잘했었고 특히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튜닝 부분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핸들링, 스티어링 시스템, 그 밖에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닝 대비 더 나은 모습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각 모델들의 차체 무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어떤 그 자체가 전하는 느낌으로 본다면 스파크 쪽이 조금 더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네, 의외로 모닝 쪽이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림상으로 본다면 모닝이 그래도 중하위 트림, 스파크가 지금 중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무게 결과값이 조금 재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모닝과 스파크의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소음 부분에서는 모닝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보시는 것은 네, 모닝의 제동 성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가장 최단거리를 표시해 내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 냈습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41m 정도를 마크하는 만큼 경차로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의 응답성이 조금 강하게 부각이 되는데요. 네, 전형적인 현대 기아차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제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네, 이와 같은 셋업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재 보시는 것은 스파크의 제동 능력인데요. 최단거리 부분에서는 모닝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이제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네, 이때는 거의 41m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각 모델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그 모닝이 초기의 응답성이 상당히 강조된 셋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 반해서 현재 스파크는 초기부터 후반까지 굉장히 리니어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루는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구성으로 바라봤을 때의 기아 모닝, 아무래도 차량이 출시된 지가 다소 좀 오래된 만큼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연비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공간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트렁크 쪽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부분,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비춰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파크와 모닝이 이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성능이라는 부분, 또한 차량의 완성도 면으로는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었네요. 네, 오늘 만난 쉐보레 스파크 그리고 기아 모닝, 사실 기아 모닝을 스파크가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모델 체인지에 있어서도 스파크가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차량의 완성도로 놓고 본다면 기존의 M300 스파크가 모닝 대비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차 소비자들은 차량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완성도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최신 김치 냉장고를 하나 더 준다는 이유만으로 모닝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것, 왜 평상시에 주지 않는 현대 기아가 냉장고를 줬을까?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역시도 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세대 스파크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습죠. 때문에
이 모닝, 사실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좋은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모닝의 어떤 차기 모델을 빨리 선보여 준다라면 스파크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비교를 하면서 정말 세대 차이를 정말 몸으로 느껴봤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기아 모닝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를 만나봤습니다.